네, 안녕하세요. 네, 태셋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태셋 공부하실 때 이 숫자가 있을 거예요. 지금 동영상 숫자가 뭐 태셋, 뭐 139 번호. 이게 139라는 게 무엇이냐면, 그럼 한국경제신문에 가보시면 한국경제 뭐 태셋 치시게 되면 태셋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 그 전체 그 문제 모아놓은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그게 바로 그 번호예요. 그러니까 그 136, 139라는 얘기는 맨 뒤쪽에 가시면 한 151 정도 돼 있고요. 한 칸씩 앞으로 가보시면 136번대, 그러니까 맨 아래 목록이 136, 137, 그 안에 문제가 몇 번인지 그게 나와 있는 거니까 이게 계속 바뀌어요. 그냥 하나씩 올라오게 되면 이제 밀려나가니 그래도 거의 여러분들 보실 때는 그 근처에 가시면 이런 비슷한 문제를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보셔도 되고, 그냥 조금 난 좀 그냥 보고 싶다면 그냥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조금 이제 해설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러니까 아마 이게 지금 하는 이 142번 때, 142번 때, 1번 때면 141번 목록이면 아마 2회, 3회 정도, 좀 오래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과거 이제 현장 그 당시에 경제 문제 그렇죠? 그런 시사적인 문제는 다 뺐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지금 올라오는 문제들은 지금 시사적인 문제는 여러분들 풀어보셔야 되고, 그때 시사적인 문제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뺐고, 중요한 경제 그, 그 경제적인 뭐 용어들 내지는 이론들 중심으로 이제 제가 이제 뽑아서 올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자, 그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어떤 문제가 나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문제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을 보실 때는 가볍게 넘어가는 게 있고 이론적으로 설명할 게 있기 때문에 가벼운 거는 그냥 바로 넘어가고 좀 설명이 필요한 거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그래서 모라토리움 이거 가볍게 설명할 수 있죠. 국가가 나 빚 못 갚아 뭘 선언했다?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였다. 이렇게 하죠. 관세는 테리프, 관세 효과 하려면 수출의 효과, 수입의 효과, 관세 효과까지 그래프를 딱 한번 그리셔갖고 완벽하게 마무리 하셔야 되고, 수입 할당제는 관세가 아니라 양을 줄이는 거죠. 양에 대한 제한.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신용평가 기간 설명하게 되면 3대 신용평가 기관, 스탠더드 푸어스, 무디스, 피치. 한국에도 세 곳이 있어요. 나이스, 한국기업평가, 뭐 신용평가 얘기를 하는데 관련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5번에서는 현재가치, 미래가치. 자, 오늘 100원과 내일 1년 뒤에 110원은 가치가 같다. 그럼 이자율은 10%. 이런 개념들, 그리고 환율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 지문에 나온 설명 가장 정확히 표현한 용어를 고르면 1980년대 중남미 국가들은 오일 쇼크와 금리 상승으로 경기가 하락하면서 대외 채무 상환이 어려워졌고, 결국 멕시코, 브라질 등이 대외 채무 지급 중지를 선언하였다. 뭘 선언했다? 돈 나중에 줄게. 나 지금 못 줘. 그걸 뭐라 하냐면 모라토리움이었죠. 모라토리움.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단어들을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자, 재정 규칙은 뭔데요? 국가가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냥 막 채권 국채 찍어내고 막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걸 바로 재정 준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fiscal rules 하는데, 그런데 이런 게 단어가 나오면 궁금하잖아요. 그럼 찾아보셔야 돼요.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아니면 뭐 구글 쳐보시면 나와요. 그런데 한 번만 읽어보시면 다 내기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처음부터 이걸 다 안 게 아니라 하나씩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씩. 자, 구조조정은요,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우리나라 구조조정 했다고 했었죠. 회사 잉여 인력들 그렇죠, 좀 정리하고, 뭐 필요 없는 우리 사업들 정리하고, 돈 나가는 거 정리하고, 서로 주고 받고 이런 것들 바로 구조조정이라고 하고, 근데 구조조정 하다 보면 뭐 장점도 있겠지만 뭐 사람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안 좋다 얘기를 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으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뱅커로는 뭔데요? 우리 국가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통화가 내지는 예를 들어 은행들이 화산 이후에 빠지게 되면 내도 못 찾을 거 아니에요. 어디로 뛰어가요? 은행으로 뛰어가야죠. 그걸 바로 뱅크런, 그런 개념. 자, 신용부도 수합은 CDS로 되는데 이게 바로 크레딧 디폴트 수합이에요. 한마디로 옛날에 이제 망할 것 같은 정크본드라고 하죠. 위험이 높은
채권을 발행을 해요. 사람들이 안 사주니까 뭐 은행에서 뭐 담보 서준다든지 아니면 뭐 리스크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AIG라는 보험회사가 과거에 이제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엄청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뭐 이런 거 막 받아준 거죠. 자, 그런 것들을 바로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하죠. 경기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자율이 점점 높아진다.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자, 이런 것들은 빨리 읽어야 돼요. 자유무역 협정 옹호하는 논리가 아닌 것은 쌍방 모두 이게 바로 아담 스미스의 그런 논리죠. 자, 너도 잘하는 거하고 나도 나 잘하는 거에서 교환하자. 무역으로 인해 수령 노동자 임금은 상승한다. 아니죠. 자, 그래서 보호무역을 최초 주장했던 스톨포 앤 사무엘슨 정리에서 뭐라 했냐면 임금이 높은 국가에서는 싼 나라에서 그 물건을 사오게 되니까 기존에 그래서 높은 임금을 받던 자국의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할 거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뭘 해야 된다? 보호무역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게 바로 스톨포 앤 사무엘슨 정리의 핵심이었었죠. 자, 무역으로 인해 특화, 그렇죠? 스페셜라이즈 잘하는 거 하자. 그러면 보통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핀이 왜 핀을 하루에 몇백 개 만들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앞에만, 누구는 머리만, 누구는 몸통만 만드니까 또 아담 스미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뭐 우리가 저녁에 빵을 먹고 고기를 먹고 와인을 먹고 양초를 태울 수 있는 건 양초를 만드는 사람, 고기를 만드는 사람, 빵을 만드는 사람, 와인을 만드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하는 것, 즉 이타심이 아니라 이기심, 자신만을 위한 이기심. 그런데 그게 사회적으로는 개별의 이기심이 특화돼서 사회의 경제가 발전한다. 이 논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역에 따라서 상품이 다양해진다. 자, 그다음에 무역으로 인해서 시장이 커진다. 답은 있죠. 임금이 상승한다. 2번이 아니겠죠. 자, 소규모 국가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이제 이 그래프 설명하려면 항상 소규모 국가여야 돼. 왜냐하면 따라가야 돼. 그 가격을 선도하면 안 돼. 그냥 가격을 따라간다는 게 바로 소규모 국가. 이게 이런 문제는 이제 무역 정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자급자족을 준다고 자유무역을 실시하게 되면 후생은 증가한다. 뭐 쭉 나오는데 말이 되게 어려워요. 수입 관세 부과로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 수입 관세로 정부 수입이 증가한다.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다. 수익 관세로 인해서 자동 손실이 발생한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여러분들 사실은 처음 보는 학생들은 못 맞춰요. 그런데 자, 답은 답은 우선 좀 이따 보도록 하고 그럼 어떻게 맞추는 거냐? 이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처음 공부하시는 거 아니니까 자, 여기부터 갈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 소비자 잉여 다 하실 줄 알죠? 소비자 잉여는 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원래 내가 사과를 2,000원에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난 사과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시장 갔더니 1,000원이야. 그렇다고 내가 2,000원 주고 오진 않죠. 10,000원 주고 오진 않아요. 딱 1,000원만 주고 오죠. 아, 그러면 내가 2,000원까지 지불 용의가 있었는데 1,000원이다? 1,000원의 그 잉여. 내가 10,000원까지 줘야지. 그래서 1,000원, 9,000원의 잉여. 그 위쪽이 소비자 잉여라면 내 사과는 나는 자존감이 없어서 내 사과는 100원일 거인데 시장 갔더니 1,000원이야. 그렇다고 100원 받아오는 농부는 없어요. 아, 그래요? 900원의 잉여. 내 사과는 50원일 거야. 1,000원, 950원의 잉여. 그래서 아래쪽에 생산자 잉여. 그래서 여러분들 위쪽 소비자 잉여, 안쪽 생산자 잉여.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프 하나 봅시다. 자, 봤더니 자, 원래 지금 교역 전에는 그래서 교역 전에는 가격이 여기였어요. 이렇게 여기였어요. 여기였었는데 지금 수출을 했다는 얘기는 자, 그럼 아래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더 쉽게 설명해보자. 수입을 하는데 왜 수입하죠? 우리나라 물건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요 가격에서 거래하고 있었는데 요 가격 그렇죠? 교육 이전 요 가격에서 거래하고 있었는데 국제 가격이 여기인 거야. 그래서 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물건이 들어와요. 그럼 우리나라에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아까 뭐라 했었죠? 무슨 국? 대국, 소국. 소국이니까 세계 가격이 어떻게 올라갈까요? 내가 내려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간다는 얘기죠. 수입했으니까. 그래서 빨간 선으로 쭉 내려가죠. 그러니까 국내 가격이 비쌌어. 국내 가격이 비쌌는데 세계 가격이 싸니까 그게 자꾸 수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격도 점점 내려가겠지. 그래서 우리나라 가격도 국제 가격까지 내려온다. 아까 뭐라 했었죠, 여러분들? 어떤 국?
우리는 무슨 국이다? 소국. 그렇죠? 작은 나라니까 따라가야지. 그러다 보면 자, 빨간 선 있기 전에 빨간 선이 그 교육이 있기 전에는 자, 소비자 잉여가 A였어요. 소비자 잉여 A. 자, B는 생산자 잉여, C도 생산자 잉여 맞죠?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 A, 생산자 잉여 B, C였는데 교육을 하게 되면 빨간 선까지 쓱 내려가서 요만큼이 수입이 일어나. 왜 싸졌으니까.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생산자는 가격을 적게 받아야 되니까 생산자 잉여가 감소해요. BC에서 C로. 그러면 생산자가 잃어버려요. 뭐를? B를 잃어버리죠. 근데 그걸 누가 받을까? 그렇죠. 소비자가 받아. 더욱이 소비자는 A에서 생산자 B 걸 받고 거기에 더불어서 D도 가져가요. 그러니까 무역해야 되는 해야지. 무역하게 되면 수입하게 되면 누가 이익이다? 수입하면 그렇죠. 수입국의 소비자. 누가 손해다? 수입국의 생산자. 그런데 소비자의 생산자가 손해보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 왜? 생산자가 잃어버린 B를 누가 받는다? 소비자가 받으니까 아무 문제 안 되고 거기에 더불어서 D까지 없었던 잉여가 생기니까 수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 논리인 거야. 그럼 반대로 이제 수출하게 되면 자, 왜 수출했다고? 우리는 싸게 만들고 있는데 세계 가격이 비싼 거야. 그럼 수출해야지. 그러면 하게 되면 점점 우리는 무슨 구? 소구. 가격은 올라가겠죠. 가격 올라가니까 그 수출국의 소비자들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원래 이 소비자 잉여가 A, B였어. 그렇죠? A, B였고 생산자 잉여가 C였었죠. 그런데 수출을 쓱 하게 되니까 빨간 줄 쓱 올라가게 되니까 소비자 잉여였던 B가 누구한테 온다? 생산자에게 오죠. 더욱이 중요한 건 기존에는 없었던 잉여 D까지 생산자가 갖게 되니까 교육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잉여가 더 증가했으니까. 이 논리가 지금 수출 수입에서 이해가 되셨다면 이건 끝난 거야 지금. 자,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파란 선, 빨간 선, 직선 얘 없는 거야 지금.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였었냐면 지금 이렇게 거래되고 있어요. 이렇게. 이 나라에서 이렇게 거래되고 있었는데 국제 가격이 어디에 있냐면 저 밑에 파란색이야. 국제 가격이.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했잖아. 수입하게 되면 쭉 내려와야 되는데 쭉 내려오게 되면 너무 많이 내려오게 되면 누가 또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그렇죠. 생산자가 또 울고 난리가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아주는 거야. 뭘로? 관세로. 우리가 파란색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파란색까지 안 내려오게 관세로 막았어요. 막았어. 그러면 파란색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자유무역이죠. 그냥 니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얼만큼 수입되는데요? 관세 부과 이전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입량이야. 맞죠? 그런데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입이 어떻게 될까? 줄어요. 왜? 가격이 덜 내려왔으니까 소비자가 좀 덜 쓰겠지. 그러니까 그리고 생산자가 좀 더 만들겠지. 그런 논리로 하게 되니까 요만큼을 수입하는 거야. 그렇죠? 요만큼. 그러니까 원래는 자유무역했다면 이만큼 관세 부과하면 요만큼 하게 되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원래 파란색만큼 내려와야 되는데 빨간색만큼밖에 못 내려왔어요. 그럼 거기에서 보이는 C, D, E, F 이거 원래 누굴까요? 수입 자유무역하게 되면 원래 소비자가 가져가야 될 거였어요. 근데 관세 때문에 못 내려왔지. 그러니까 소비자가 잃어버렸어. 소비자의 잉여가 감소한 부분은 C, D, E, F에 관세 부과에 따른 소비자 잉여의 감소는 C, D, E, F. 그럼 이걸 누군가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자, 소비자가 잃어버린 거는 C, D, E, F인데 자, 그 중에 이 C를 누가 가져갔죠? 아, 그렇죠. 생산자가 가져갔네. 생산자가. 그렇죠. 생산자가 가져갔어. 맞죠? 생산자가 가져갔어. 자, 그러면 거기에 2가 또 있네요. 2. 얘 누가 가져갔죠? 자, 요만큼이 뭐야? 네, 이만큼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수입의 양이잖아. 그런데 요만큼 뭘까? 이게 관세지. 관세 요만큼 부과시키고 이만큼 수입됐으면 그 사각형 2는 바로 뭐다? 정부의 관세 재정 수입이죠. 그렇죠? 정부에 가는 재정 수입. 그리고 소비자는 잃어버렸어. C, D, E, F. 그런데 C는 생산자가 가져왔고 E는 정부가 가져왔으면 그중에 D하고 F는 이게 중요하죠. 아무도 못 가져갔어요. 이게 바로 사중 손실, 사회적 순손실 이렇게 표현 쓰죠. 그러니까 관세 그래프 공부할 때는 무조건 관세 부과하게 되면 소비자 손해.
그 중에 생산자 하나 가져가고, 그죠? 이쪽 면, 그죠? 이쪽 면, 여러분 그림에서 이쪽 면, 가운데 사각형, 정부 관세 재정 수입, 그렇죠? 그리고 그 양쪽이 삼각형, 누구 아무도 못 가져가. 잃어버린 사람은 있지만 가져가는 사람은 없어. 그걸 바로 사회적 순손실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뭐 관세 효과, 생산 효과, 소비 효과, 뭐 정부의 관세 재정 수입 효과, 그리고 소득 재분배 효과라는 게 있어요. 소득 재분배가 뭔데요? 소비자 잉여를 생산자가 가져가고 정부가 가져가고 아무도 못 가져가는 사회적 순손실로 나누어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DF 이거 왜 쓰겠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소비자 중에는 가격이 저렇게 쌌을 때는 더 많이 먹을 사람도 있었을 거야. 못 먹었어. 만족, 불만족, 불만족. 생산자 중에서는 저 파란색 가격에서 못 만들었어요. 너무 가격이 싸니까. 그런데 정부가 가격을 올려준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국내에서 못 만들던 생산자들이 가격이 비싸졌네? 그럼 만들어야겠다. 그럼 사실은 효율적일까, 효율적이지 않을까? 당연히 효율적이지 않은 생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소비자는 못 써서, 못 먹어서 만족이 떨어진 거고, 생산자는 만들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생산 효율이 떨어진 거고, 그럼 사회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지구 전체적으로 효율이 떨어진 거고, 그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니까 사회적 손실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런 박스, 그렇죠? 이런 박스 한번 만드실 수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세요. 박스 어떻게 만드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거기 보시면 소비자 잉여가 지금 이렇게 A, B, C, D, E, F가 돼 있고, 그렇죠? 생산자 잉여 있고, 정부는 없었어요. 총 잉여가 A, B, E, F, G인데 소비자 잉여가 A, B니까 요만큼을 잃어버린 거지. A, B니까 C, D, E, F, G를 잃어버렸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C는 누가 가져왔어요? 생산자가. E는 누가 가져왔어요? 정부가. 그럼 거기에서 DF를 아무도 안 가져왔구나. 이게 바로 뭐다요? 여러분들? 사회적 손실 또는 사중 손실 이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소규모 했더니 자급자족을 중단하고 자유무역을 실시하면 후생은 증가한다. 자유무역하면 후생 증가해요. 왜? 안 쓰던 거 쓰고 더 싸게 쓸 수 있으니까. 수입 부가로 소비자 잉여 암산. 이거 이제 이해되죠? 정부 수입, 그죠? 이해되죠? 생산자 잉여 띵동 아니고요. 자주 발생한다. 그러니까 앞에 했던 그 그래프를 정확하게 한 번에 딱 이해하시면 딱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꼭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자, 여기 마지막 오늘은 요 문제까지만 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수입 할당제인데 수입 할당제랑 관세는 동가는 얘기인데 수입 할당제는 개수예요, 개수. 그러니까 양을 줄여버려. 쿼터를 이제 줄이는 거야. 그러니까 할당이라는 얘기죠. 할당량. 그래서 할당량. 그러니까 가격이 개수가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안 들어와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 요만큼만 할당하는 거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국내 물가 어떻게 될까요? 물건이 덜 들어오니까 물가는 올라가겠죠, 상승. 생산자 잉여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고 소비자 잉여는 하락하고 정부는 개수만 줄여줬으니까 관세 못 받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해당 국가의 후생 수준은 하락. 자, 가격, 국내 물가 상승, 생산자 잉여 증가, 소비자 잉여 감소, 그다음에 정부는 불변, 후생 수준은 감소. 띵동 1번. 이렇게 찾는 거죠. 사실은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왜?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는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 왜? 딱 뺏기니까 C, D, E, F. 그 중에 C는 생산자가 가져가고 E는 정부가 관세 재정 수입으로 가져가고 그 중에 D하고 F는 아무도 못 가져가는 사회적 순손실로 분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하게 되면 관세 효과 4가지, 생산 효과, 생산이 국내 생산이 늘어난다, 비싸졌으니까. 소비 효과, 소비가 줄어든다,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세 번째, 정부의 관세 재정 수입 효과, 재정 수입이 늘어나고, 네 번째가 사회 소득의 재분배가 일어나는데 생산자가 잃어버리는 C, D, E, F를 생산자가 C 가져가고 정부가 그렇죠, E 가져가고 아무도 못 가지는 D, F의 사회적 손실이 생긴다 이렇게 쓰시면 그렇죠, 보통 이제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